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는 건 항상 체크해두는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20m 높이 질량이 1kg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 가만히 놓아 이 의미 이거 우리가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자유낙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유낙하의 특징은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중력이 가속도로 10m/s 제곱으로 공기저항 무시한다. 자, 낙하하는 순간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인지 쓰시오.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을 통해서 이 물체 운동들의 상태들을 해석하겠다. 그러면 가장 높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처음 위치, 20m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근데 이게 뭐 얼마예요? 0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자, mgh가 되겠죠. 이거 대입하면 질량 1, 10, 높이 20 해서 얼마다? 200줄이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200. 얘도 얼마여야 되겠어요? 200이어야 되겠죠. 얘도 얼마여야 돼요? 20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때 2분의 1 m. 이때의 속력을 우리가 V'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구별하기 위해서. V'의 제곱 플러스 그때 얘가 갖고 있던 H'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 대입해 볼까요? 자, 2분의 1 질량 1 곱하기 V'의 제곱 플러스 질량 1 G는 10 높이는 여러분 10m죠. 10m 10 그러면 얘가 이제 100이고요. 얘가 해당하는 값은 또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전체가 200이 나와야 되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얘가 이제 100이 나오려면 얘 수치는 V제곱이 50이 나와야 되겠네요. V' 제곱이 200이 나와야 되겠네요. 200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일단 그러면 루트 따라서 200이면 10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V'은 10 루트 2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요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도 역시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얼마여야 돼요? 20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갖는 이 V는 얼마다? 20m/s가 돼야 이제 전체 200.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200, 200, 200으로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제 속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인가? 200줄. 지면으로부터 10m 도달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10m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 질문, 10m 위치일 때의 속도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때의 속도는 얼마?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한 10루트 2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3번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200이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200이 나와야 돼. 2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얼마다? 20m/s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서든 간에 공기저항, 마찰 이런 거 무시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 종류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이다. 그 합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 합이 똑같은 이 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그 특정한 높이에서의 속도, 또 바닥이었을 때의 속도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에 4kg,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라는 뜻은 뭐였죠, 여러분? 속도가 0인 상황이다. 처음 속도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고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S 그래프네요. 자, FS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면적이, 요 면적 2초 때까지의 받은 뭐다? 1의 양이다. 요 면적도 합쳐서 면적을 미리 한번 구해 볼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2, 얘는 이제 8줄의 2를 받은 상황이고, 요 넓이는 2는 4줄. 그래서 합쳐서 총 몇 줄? 12줄의 이제 2를 물체가 받는 과정이에요. 물체가 이만큼의 2를 받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은 1 에너지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W, 물체가 받은 1의 양은 뭘로 변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자, 운동 에너지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변화량인데 처음에 무슨 상태래요? 0이래요. 그래서 얘 항은 0이 되겠죠. 결국 변화량이 의미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갖는 운동 에너지가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이제 얼만큼의 2를 받았다고요? 12줄의 2를 받았어요. 요게 뭘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4 들어가야 되고, 예, 넘어가면 이제 얼마예요? 여기 합치면 2, 6이 12. 그래서 V제곱은 루트 6m/s. 자, 이거 좀 지우고, V는 루트 6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0에서 2m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여기선 가속도를 갖고 가속도를 몰라도 이제 운동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네는 이 최종적인 이런 그냥 통으로 에너지적으로 이제 속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중간 과정도 이해하니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중간 과정은 뭐예요? 그만큼의 힘을 받으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0에서 2m 이동하는 동안에는 얼마의 힘? 4N의 힘이 4kg에 작용했으니까 1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m를 통과하는 물체의 속도는, 자, 2m를 통과하는 속도. 자, 여기서는 이만큼의 2를 받았다라고, 8줄의 2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뭘로 바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질량이 얼마? 4. 넘어가면 8이 16. 따라서 V는 4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면 2. 약분해야죠. 약분. 자, 산수 계산 잘못했습니다. 2 넘어가면 4. 4가 V제곱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V는 얼마? 2m/s.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다. 디귿. 0에서 4m 이동하는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동안 힘 F가 한 일의 양, 힘 F 4N의 힘과 또 2N의 힘을 주면서 한 일의 양은 12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설명.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4m까지 이동했을 때의 속도는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m까지 갈 때, 그 다음에 2m 갈 때의 속도도 물어볼 수 있는데, 3m 갔을 때의 속도는, 3m에서 속도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일을 받고 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또 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보기에 있는 질문에만 답하는 거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질문들도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엔 질량이 5kg인 물체 A와 질량이 2kg인 물체 B가 각각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이 같을 때 AB의 운동 에너지의 B는, 자, 운동량은 같은데 근데 얘가 지금 뭐 A의 지금 우리가 속도는 모르죠. 얘 B의 속도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둘의 운동량이 똑같대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자, 운동량의 정의 당연히 알아야 풀 수 있죠. MV입니다. MVP. 그러면 A의 운동량은 5V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B의 운동량은 2V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운동량이 똑같대요.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 따라서 뭐 하나의 어떤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둔다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 VA의 속도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넘기면 5분의 2VB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V라고 둔다면 얘는 아니죠. B를 만약에 V라고 둔다면 만약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의 2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속도를 이제 우리가 서로의 비율을 알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에너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의 표현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질량과 속도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A 같은 경우에 대입해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2V의 제곱의 양만큼이 운동 에너지다. 그 다음 B 한번 구해볼까요? B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의 제곱이다. 자, 얘 A가 지금 B에 뭐 몇 대, 비율적으로 몇 대 몇이냐. 여기 앞에 있는 항들을 우리가 잘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 항들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 이제 25분의 4. 이거를 약분하는 거예요. 여기 2, 1,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그러면 A는 총 얼마야? 5분의 2V 제곱의 값을 갖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V 제곱의 값을 갖고 있어요. 얘네 비율은 얼마로 표현을 하면 될까요? 2대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2대 5? 2대 5. 맞나요? 자, 5분의 2 대 양변에 5를 곱하면, 양분의 5를 곱하면 이제 정수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5분의 2 대 1이다 인데 양변에 5를 곱하면 2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또 한 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 또 나왔네요 여러분. 가만히 무슨 낙하? 자유낙하. 자유낙하의 의미는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높이 h 3분의 h인 곳의 속력을 VA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때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질 텐데 이게 VA다. 그 다음에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의 B는 얘는 직전의 속력은 VB다. 이때 VA와 VB의 비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얘네들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푸는데 잘 보세요. 자,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의 질량을 몰라요. 질량을 그냥 M으로 처리해 볼까요? 그러면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0. 자,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mg 3분의 1h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a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0 플러스 얘가 전부 다 2분의 1 mvb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분 mgh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도 얼마여야 돼? 얘네 합도 mgh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3분의 1 mgh가 있어. 그럼 얘에 해당하는 값을 mgh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얼만큼? 3분의 2 mgh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역학적 에너지인 mgh를 가져야 돼. 그럼 얘는 mgh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mgh. 고로 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몇 대 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분의 2 대 1이다. 자, 3분의 2 대 1이다. 이거를 정수로 나타내면 2 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2 대 3은 운동 에너지에 비해요. 근데 운동 에너지 속에 V는 제곱의 형태죠.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뭐 해주면 돼? 속도는 루트 2 대 루트 3을 해주면 얘가 이제 속도 비가 되겠죠. 얘는 무슨 비라고요? 운동 에너지의 비예요. 운동 에너지 속에는 V 제곱의 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V의 비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루트를 씌워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산수 계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가 정해지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위치에서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나머지도 운동 에너지지만 전체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에 남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 양만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 또 얘도 운동 에너지이지만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운동 에너지 비율은 속도로 따지면 루트 배만큼 비율로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구슬이 EV의 속력으로 한쪽 끝을 고정하였다가 향해 운동하고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 구슬의 영수철을 압축하여 속력 V가 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운동 에너지와 나 구슬의 운동 에너지, 이때 나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 이때 몇이냐? 자, 얘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두 종류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mv 제곱과 그 다음에 2분의 1 용수철 상수인 kx 제곱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도 뭐 해야 돼? 여러분, 보존돼야 돼라는 특징. 여기에선 당연히 또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포텐셜 에너지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 질량이 모르지만 m이라고 두면 m 2V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즉 2분의 1 m 속도가 v제곱으로 줄어들고 또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던 이 전체가 일부는 또 운동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서 나머지 줄어든 것은 나머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형태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근데 얘가 이제 평형점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x라는 값을 주어지고 k라는 값을 주어지면 이제 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얘도 역시 나머지의 다른 나머지의 에너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왜? 여기에 이제 이 총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총량은 지금 보면 뭐 mv 제곱은 이제 생략해서 이제 앞에 있는 상수만 갖고 얘기하자면 2분의 4, 2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아니 더 알기 쉽게 2분의 4에 해당하는 상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2분의 1만 해당되는 값을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뭘까? 2분의 나머지인 2분의 4에서 일부가 2분의 1만 되고 나머지는 2분의 3에 해당하는 mv 제곱의 값을 갖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문제 풀었던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의 나머지 값으로 우리가 표현하듯이 얘도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비는 얘가 2분의 1일 때 얘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 1대 3. 2분의 1 대 2분의 3. 1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핵심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도 총량을 알게 되면 그 총량의 일부분이 주어지면 그 나머지가 이 일부분의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문제. 이런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푸는 문제의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에서 이제 두물체가 연결된 문제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이 뭐냐? 변화량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된 두 물체 사이에서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 A와 B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물체, 이 A와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뭐가 있겠어요? A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B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테고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푸는 거는 변화량을 가지고 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 변화가 얼마여야 된다. 위치가 변하더라도 0이어야 된다. 이 문제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개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얘가 정지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라고 봐야 돼?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기준점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준점,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자, 기준으로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정지하고 있고, 기준점 A 같은 경우는 기준점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B는 어차피 B의 기준점은 여기로 잡을게요. 전과 후가 중요하니까. B의 기준점은 여기고 A의 기준점은 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0이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0으로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를 이제 툭 끊었대요, 여러분. 끊으면 여기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크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E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서
이런 힘이 작용해서 A와 B를 둘 다 끌어내리게 되겠고, 그렇게 끌어내리게 되면 이동거리가 생기겠고, 그 이동거리가 생기면서 또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또 이동거리가 생기겠죠.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에너지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이제 이 B점에 왔을 때 분명히 또 뭔가의 속도를 이렇게 갖겠죠. 속도. B가 이렇게 H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변화량은 당연히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겠죠. B죠, 지금 현재. B의 변화량 분명히 있을 거예요. V라고 일단 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써볼까요? 2분의 1 M V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변했을 거다. 근데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죠, 여러분? 0이었죠. 근데 0은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는 거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가 결국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연결된 물체니까 똑같은 뭘 가져? 속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근데 얘의 질량은 얼마예요? 2m이죠. 2m의 V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증가량이 된 것을 보고 있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자, 위치가 안 변하죠.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얼만큼 낮아지겠어? 기준점으로부터. 낮아지는 것은 변화량에서 감소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개념은 이제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얼만큼 감소할까? EMG 거리는 H만큼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변화량의 합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요 변화량. 얘는 이제 감소량, 얘네 두 개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량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합이 지금 얘 줄어든 양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요 항을 이제 묶어서 잠깐 이걸 뒤로 좀 뺄게요. 0하고 사실 이렇게 플러스 변화량이 0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지금 뭐야?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렇다면 얘네 두 개 항. 자, 얘 뭐야? 얘는 역학적 에너지 누구의? A의 역학적 에너지. 근데 하나는 증가했고 하나는 감소했어요. 근데 이게 큰지 감소량이 큰지 증가량이 큰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의미는 변화량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측항이 증가한 게 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 감소한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뭐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식을 또 세울 수 있을까? 자, 또 어떤 식을? 증가한 것끼리 더한 거와 그 다음에 감소한 것끼리 이 양쪽의 증가량과 감소량은 같겠죠. 그래서 우리 식을 쓰자면 이 A에 의한 증가량, 변화량의 A의 증가량과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그리고 B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이 마이너스가 이제 넘어가는 개념이죠, 여러분. 넘어가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 A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뭐하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소량. 이게 이제 지금 기호로 썼지만 이 기호를 뭘로 해석해야 돼? 한국말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 해석을 너네가 잘 할 수 있니? 하고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억.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 찾아보세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이거죠, 이거. 여기 또 빠졌네.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 이 감소는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B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 답이 되려면 B의 운동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 한 게 감소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틀린 얘기였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자,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속도, 똑같은 2분의 1, 똑같은 2분의 1 뭐만 달라요? 지금 M하고 EM이죠. 그래서
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따졌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에 해당하는 값이라면 얘는 m이기 때문에 얘는 2m이고 얘는 m이기 때문에 얘 비율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대 1. 그 2대 1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어요. 얼마로? 2mgh라고. 그게 2대 1로 이렇게 나눠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전체의 2대 1에 해당하는 값, 즉 전체 3으로 생각할 때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체 EMGH를 나눠 갖고 나머지 3분의 2는 A의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풀면 3분의 2 mgh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데 왜 mv 제곱 이걸로 표현 안 하냐? 그 아까 앞서서도 우리가 예제로 다뤘지만은 우리가 표현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형태의 나머지 어떤 비율적인 면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어디 있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A의 역학적 에너지 이 감소량은 결국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즉 증가량을 우리가 미리 구해놨어요, 여기서.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결국 B의 여러분, 얘의 또 다른 표현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증가량이 플러스라 보면 이만큼의 감소량 마이너스가 같아야지 변화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mgh가 아니라 얘는 3분의 2mgh만큼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가장 역학적 에너지 문제 두 개로 연결된 물체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화량을 가지고 구한다. 그 변화량 속에서의 에너지 형태를 다 표현하고요. 그 중에 이제 변하는 수치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다 이제 주어진 숫자가 있으면 다 대입하면 다 성립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운동 에너지 형태,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총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수치로 주어지면 그거를 운동 에너지도 이 비율적인 측면에서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정확한 수치를 서로 비교가 용이해진다라는 거.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 푸는 어떤 요령은 이제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이 세 문제가 어떤 측면이 공통점이 있는지 그거를 캐치하는 게 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예제까지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